이만희 총회장 그 왼손 팔목에 차고 있던 시계 왜 차고 나왔냐? 혼자 안 죽는다. 한정판 아니냐? 은밀하게 개원들끼리만 돌리는. 자기들 교주가 이제 쫓기는데 네. 그럼 뭐 복수심이라도 뭘 터뜨려야 되잖아요. 무슨 시계를 차고 나오면 대중이 알아서 좀 그런 커넥션이 있다고 의심해주겠지 정도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흘러가는 여러 가지 현안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정확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두 차례 큰 절을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뭐 사과 자체도 일단은 화제였지만 큰 절을 하면서 카메라에 노출된 그 왼손 팔목에 차고 있던 시계,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 이 박원석, 이준석, 또 이준석, 박원석, 그러고 보니까 석석 돌림이시네, 두 분이서. 그 박근혜 시계 왜 차고 나왔냐? 왜 차고 나왔냐? 가짜인 건 아시겠죠? 어떤 메시지냐? 네, 메시지가 뭐 뭐냐? 이런 걸 둘러싸고도 해석이 분분해요. 네. 그래서 그 시계는 뭐 이제 저기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부인을 했어요. 그런 시계는 만든 적이 없다. 은장 시계였고 네. 날짜 나오는 시계도 만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정판 아니냐. 은밀하게 개원들끼리만 돌리는 뭐 네, 이런 네. 식의 시각도 음모론적인 시각도 있고. 근데 어제 그 기자회견 자리에 그 차고 나온 그 메시지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물론 예. 아무도 정확한 진위는 모릅니다. 왜 그걸 이만희 씨가 차고 나와가지고 뭐 일부러 노출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노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진위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시계가 그 진품이 아니라면 즉 네. 청와대에서 제작해서 나간 시계가 아니라면 그 주변의 측근들, 이 사람 많은 측근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네. 그 측근들이 만들어서 일종의 뭐 그 허세용으로 전달을 해줬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제 뭐 이만희 씨가 나와서 사과를 앞시고 했는데 절은 2번 하고 뭐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어딨어요. 네. 그냥 막연하게 협력하겠다는 얘기밖에 없고.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그렇지, 뭐에 대한 사과인지도 불분명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도 불분명하고 지금 여전히 신도명단 공개해가지고서 이 정부 당국하고 논란이 있고 신천지 간에 논란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도 못했고 네, 네. 또 그분이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네, 예. 거의 뭐 90, 예, 그렇죠. 때문에 그걸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신천지 교단 전체는 대변인 논평 한 번 내놓고 입다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가면은 일종의 이제 강제 수사 형식의 그런 신천지에 대한 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온 것에 대해서. 어쨌든 뭐 박원석 의원님은 조심스러우시지만은 벌써 뭐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걸로 정리가 됐고. 모르는 거 아니야? 의원님 잘 말씀하세요 지금. 네? 선거 앞두고. 아싸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사들만 아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 저쪽에 이제 뭐 전우용 씨 뭐 이런 이제 트위터 많이 하시는 일부 분들 인사들의 주장인데 그거는요 그 시계를 제작하는 곳은 이제 총무비서관실이 관장을 하거든요. 네. 저희 사무처 지금 이제 당직자 중에 그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이렇게 총무비서관실에 있는데 파견 갔다 온 사람들에게 어제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현 당직자 그 중에 사람들- 이제 그 당시 청와대 많죠. 총무비서관실에 그 있던 사람들 사람. 제가 4명한테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절대 제작된 것이 없다. 예,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그런 나름 최고위원인데 보고를 거꾸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네. 기자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반박에 들어가겠다 해서 반박 들어가는 것이고 네. 사실 여기서 이제 판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지금 절대 뭐 그럴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러지 무슨 뭐 시기가 진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시계가 진짜 가짜고에 관심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보기엔 어제 굉장히 맹공을 많이 했죠.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닌 것 같으니까 발 빼는 과정이고. 아니, 우리는 네. 관심이 없어. 민주당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은 일단 가짜다. 아니, 그럼 아니 가짜면은 이게 도대체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가짜인데 왜 저 이만희 총회장은 그걸 차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있어가지고 뭐 기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만약 그 기획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이고요. 만약에 뭐 여권과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네. 엄청난 스캔들이고
그 결국 이제 그 예전에 구원파 이런 분들도 그 유병헌 씨 잡으러 다니고 이럴 때 김기춘 실장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싸 이제 그러면 뭐 새누리당과 구원파의 무슨 뭐 커넥션이 펼쳐지나 보다 하는데 유병헌 씨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주가 이제 쫓기다가 죽었는데 네. 그럼 복수심이라도 뭘 터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현수막을 달고 무슨 시계를 차고 나오면 대중이 알아서 좀 그런 커넥션이 있다고 의심해주겠지 정도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지금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정치권에서 약간 이 신천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이 미래통합당의 과거 뭐 새누리당 시절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좀 이 신천지 쪽과 어떤 연관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여권에서는 조금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그런 같고 프레임을 그런 부분에 작동하고 대해서는 있죠.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뭐 원내대표 모두 발언으로 이인영 그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특정 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근데 이제 신천지가 코로나 국내 지역사회 확산에 책임이 분명히 있죠. 네, 그 네.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네. 그리고 여전히 협조를 말로는 얘기하지만 굉장히 비협조적인 요소들이 많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만희 씨 만약 검체 이 채취에 불응하면 체포하겠다 이렇게 직접 가평 청평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아 직접 갔어요 진짜. 네. 왜요? 살인죄도 기소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살인죄로 고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액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책임을 물을 건 묻되 그에 대해서는 뭐 이 도의적 책임도 있고 뭐 법적 책임도 경우에 따라서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거를 좀 이제 이 한편으로 악마화시켜서 물론 이제 신천지 교단은 정상적인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기독교에서 봤을 때 명백한 이단이고 네.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되게 심각해요. 제가 왜 잘하냐면은 저희 지역구 인근에 그 신천지 교육센터가 있어요. 아하, 예. 거기에 늘 와가지고 부모들이 1인 시위합니다. 아. 우리 아들 돌려다오 이러면서. 아, 예. 그래서 그런 걸 저도 목격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거는 맞고 그러나 이 코로나 감염 과정에서 본다면 이 밝혀져야 될 건 밝혀져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건 물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도 국민들이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신들 스스로도 이 정부의 지금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와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 네. 근데 자꾸 이제 정치권이 한편으로는 신천지를 불러들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공세론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서로에게 이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중국 공세론도 이미 뭐 실효성이 없는 얘기이고 네. 한참 철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무책임한 태도고 네. 또 아직 뚜렷한 근거나 단서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정황만 가지고서 신천지와 미래통합당 간의 모종의 그런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 정치적인 언사를 일부 지지자들이 SNS에서 하는 건 모르되 네. 정당에 책임 있는 리더들이 공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죠. 정의당의 주적이 민주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니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신천지 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새누리 이름을 뭐 이렇게 누구 뭐 교주가 본인이 지었다라고 지었다 얘기를 이렇게 했다. 얘기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 보면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 많아요. 예를 들어 박원석 의원님 국회의원 당선되시면은 네. 동네에서 한 20명 정도 내가 박원석 국회의원 만들었다 하는 사람들 생겨요. 20명 한 200명 아닙니까? 더 생기겠지. 그러니까 아니 뭐 다 와가지고 야 네. 그 술 마실 때마다 내가 야 그 만들었어. 박원석이 말이야 나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이래가 내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한 500표 만들어줬어 이런 사람이 한 몇십 명 나와요. 무릎 꿇고 큰절도 했어 막 이러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박원석 의원님이 뭐 예를 들어 그 중에 약간 문제되는 분이 있다 해가지고 아 그런 사람이랑 다니냐 이렇게 막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정도의 허풍은 원래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을 그렇게 대서득필하고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분, 신뢰하는 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인이라고 하고요. 네. 부처의 말씀이나 부처의 그런 거 신뢰하는 분들을 불교도라 그러고요. 이만희 씨의 언행에 대해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을 우리는 신천지교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왜 그렇게 이만희 씨가 하는 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네요. 대중적인 인식은 네. 신천지의 책임에 대한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커요.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초기에 이제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뭐 확산의 번거지가 된 거니까 네, 대구 신천지 교회가. 근데 그 초기에 어쨌든 신천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성토가 나올 때 황교안 대표가 침묵하거나 답을 회피하거나 하면서 왜 그러지? 이런 어떤 궁금증이나 의아함을 자아냈던 건 사실이고 네, 어제 이제 노선을 바꿨어요. 네, 미래통합당이 한마디 했죠. 어제 이제 한마디 하고 또 뭐 고발하겠다 이런 액션도 나오고 그 전까지는 미래통합당 내에 뭐 최고위원이 됐든 책임 있는 리더들 사이에서 신천지의 책임에 대해서 좀 비판하거나 규탄하는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여기만 있죠. 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그 의혹이 일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지점들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네. 근데 그 비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명부를 누락시켰다.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 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당장 뭐 제가 박원석 의원님한테 정의당 명부가 완벽합니까? 라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우리 완벽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약에 박원석 의원님 확보하고 있는 명부가 있으면 그 사이에 탈당한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입당을 온라인으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이제 예전에 바른미래당이나 그 전에 새누리당 명부를 관리해 보면은 한 10% 정도는 거의 오차범위라 놓고 보는 게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명부라는 것이 진짜 뭐 아예 강제 등록을 해야 되는 주민등록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뭐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상당히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전화했더니 안 받는 사람이 몇백 명이다. 이건 몇만 명짜리 명부에서는 당연한 부분이 있는 건데 자 그런 것들 잡아가지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종의 뭐 그건 이번 신천지 상황을 둘러싼 어떤 여야의 프레임도 일정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박 의원님 잠깐 얘기했는데 요 한 부분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수사를 좀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만희 씨가 고발된 게 비단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네, 오래됐죠. 그 이전에도 많죠. 여러 가지 뭐 사기 횡령 등등으로 인해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왜 이렇게 그동안에 더디고 수사가 안 됐는지가 첫 번째로 의문이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검찰을 많이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조국 사태 때나 이럴 때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고발만 되면 득달같이 압수수색하고 뭐 하더니 왜 지금 이만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찰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비교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건이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제목이 뭐예요 도대체? 뭐 횡령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비교는 어렵겠으나 일단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그리고 소추기관으로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특수부 배당 얘기도 언뜻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리고 해야죠 수사를.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까지 파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고소고발 이루어진 지 하루 만에 참고인 조사 한다는 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검찰 수사, 이 신천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뭐 빨리 해야 된다. 천천히 해도 저는 된다. 두 가지가 있다 예, 보죠. 그 종교 집단이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종교 집단으로서 포교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게 사실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공방의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전염병 감염에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지점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려면은 아까 뭐 횡령이나 사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해야죠. 당장 지금 건데 명부를 내놓아라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떤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부터가 지금 검찰이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상당히 이 부분도 앞으로 난항을 겪지 않을까. 왜냐면 신천지라고 무슨 뭐 변호사 안 쓰겠습니까 거기도. 그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면으로 이제 사실 지자체장들이나 아니면 정부는 이끌어가고 싶겠지만은 상당히 질이 좀 한 그런 법적 공방이 있을 것이고 잘 보시면 우리 예전에 구원파하고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파가 무슨 뭐 횡령을 하고 무슨 뭐 로고 사용 비용을 어떻게 돌려가지고 착복하고 이런 식으로 막 혐의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들의 배상 책무 아니면 책임 의무에 대해 가지고는 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인 판단들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그 같이 가겠지만 사실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묘한 부분인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행보가 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대응하는 특히 이제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른바 화제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살인죄로 그냥 고발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뭐 직접 가평 그 별장 그것까지 직접 찾아가고 막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의 행보 요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묘하게 약간 경쟁적인 측면도 보이는데 일단 뭐 방역 책임자들이고 방역단체장으로서 네. 그리고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이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뭐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제 살인죄 고소 같은 경우나 혹은 직접 이제 이만희를 검치 추출을 하겠다 네, 하고 네. 출동하고 이런 거는 일종의 정치적 액션이죠. 정치적 광역 퍼포먼스다. 단체장들이 행정의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두 분 다 대권 주자로 거론된 분들이어서 지금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의 비판 이런 것들을 의식한 그런 액션을 한 거고 뭐 대중 정치인으로서 뭐 못할 액션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이제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일종의 이제 파퓰리즘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또 두 분 다 뭐 그동안에 정치 행정이나 행보로 봤을 때 묵직한 행정이나 행보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필요한 조치는 취하되 정치적으로 그게 지나치게 가벼워지는 뭐 그런 단계로까지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박 시장님이 네. 사실 메르스 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 그때 본인의 대선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번 국면에서도 저는 뭐 신천지 법인을 폐쇄하겠다, 취소하겠다, 등록을 네. 취소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고 살인죄 이거는 뭐 센 단어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좀 그런 부담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언급하긴 했지만은 신천지 법인이라는 것이 사실 사단 법인을 등록하고 비영리 단체가 되고 뭐 지정 기부금 단체가 되고 이래야 종교 집단이 이제 사실상 기부금도 걷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에 이제 그 경상북도와 경기도에서 그 등록이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단법인 등록이. 사단법인 등록이.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2011년 10월 26일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보궐선거로 그 시장이 되셨는데 한 달 이후에 11월 30일 날 이제 그 신천지가 물론 이름을 바꿔가지고 무슨 뭐 연구 모임인 것처럼 선거 연구 모임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단법인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12년 4월에 그 대표자가 이만희 씨로 바뀌고요. 2012년 7월인가요? 그때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새 하늘 새 땅 이래가지고 신천지를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뭐 박원순 시장님이 어디까지 인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 이 교단이 임의단체로 존재하던 시절에 비해 가지고 사단법인이 되면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기부금품 모집이나 상당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런 어떤 그 싹을 틀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서울시에서 법인 등록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 시장님께서 그걸 그 당시에 좀 더 살피셨어야 된다. 지금 와서 이제 취소하는 것도 뭐 당연히 뭐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판단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서 이번엔 그 책임 좀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런 단체의 사단법인 등록을 그건 대부분 이제 그 서울시의 관련 부서에서 전결하지 그게 시장이 다 앉아가지고 일일이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처음에 이제 위장 명칭을 사용해서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뭐 이만희 씨 이름으로 바뀌고 또 명칭 바뀌고 이런 과정을 인구 1,000만에 25조짜리 재정을 운영하는 시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박원순 책임론을 가져가는 건 좀 과하고 근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발견을 해서 지금 취소하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취소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서울시 사단법인 등록을 직접 해봤거든요. 그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한번 직접 시장이 뭐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 시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이런 부분이 아마 박 시장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이 코로나19 정국, 그 신천지와의 관련성,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